현장을 방문했을 때 타고 온 차량의 블랙박스도 분석했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이시종 지사가 자치경찰 조례 제2 요구를 철회했습니다.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자치경찰 후생복지 논란은 여전합니다. 폐기물 소각장이 밀집한 청주 북이면 주민들의 건강 이상이 정부 조사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소각장과의 연관성은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보조금 17,000원을 잘못 썼다 수백 배의 페널티를 받게 된 버스 업체에서 사실은 이런 일이 반복됐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목숨까지 앗아간 중고차 강매 사건. 피해자들은 한결같이 사기인 줄 모르고 당했습니다. 정상적인 업체들이 범행을 묵인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충북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4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에서만 4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2,734명, 충북 누적 사망은 67명입니다. 자치경찰 조례에 대해 제의를 요구했던 이시종 지사가 도의회 요청에 따라 제의 요구를 철회했습니다. 이 지사나 도의회 모두 정치적 부담이 컸던 만큼 우회로를 찾은 건데 정작 논란이 됐던 경찰 후생복지와 관련한 16조는 여전히 숙제입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자치경찰 조례에 대한 도의회 재표결 하루 전 이시종 지사가 자치경찰 조기 정착과 도민 화합을 위해 더 이상 논란이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의 요구를 철회했습니다. 이 지사는 논란이 됐던 16조에 대해 도의회가 합리적인 대안을 찾겠다고 약속해 철회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더 이상 논란되는 것은 도민화합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우리는 광역철도 여기에 우리 도민들의 역량이 좀 집중됐으면 좋겠다. 재표결을 앞두고 도의회는 의원들 간 극심한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의회는 국회와 정부의 충돌하는 법령의 해결을 요구하는 한편 조례 개정 가능성도 열어놓고 대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가능성은 다 열려 있는 건데 시간을 정해서 6월 정례 때 무엇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은 약속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지사는 후생복지 혜택을 받는 경찰의 범위를 대폭 늘려 도의회가 조례를 통과시키자 지방자치법 등에 위배된다며 지난 3일 제의를 요구했습니다. 정치적 부담까지 각오한 결정이었지만 도의회 내부 갈등이 불거지고 자치경찰 출범 준비에 차질이 우려되면서 결국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다만 16조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방안은 여전히 애매모호합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오는 7월부터 당장 후생복지 혜택이 적용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폐기물 소각장이 밀집한 청주 북이면에 유독 암 환자가 많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정부 공식 조사에서 거듭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소각장과의 연관성은 입증하지 못해 주민 반발을 샀습니다. 보도에 심충만 기자입니다. 반경 2km 안에만 소각장이 3개나 모여있는 청주시 북이면. 환경 피해를 주장하는 주민 요청에 따라 정부가 여기서 1년여의 조사를 벌인 결과 보온과 음성 등 대조 지역에 비해 남자는 담낭암 발생이 2.63배, 여자는 신장암이 2.79배 높았습니다. 체내 유해 물질을 살펴보니 특히 소변에 섞인 1급 발암물질 카드뮴의 농도가 우리나라 성인 평균의 3.7에서 5.7배에 달했는데 소각장의 거리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1km에 있는 사람들은 3km 이상에 사는 사람에서의 초과자보다 한 3배 정도 많이 사시는 거죠. 그런데 소각장 때문이라고는 말을 못합니다. 북이면 일대 대기나 토양 등 환경 유해성 검사 결과 다른 지역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고 소각장 배출 물질에선 정작 카드뮴이 검출되지 않는 등 연관성을 입증하지는 못했습니다. 10년 안팎의 암 잠복기 등을 감안하면 이전의 상황을 따져봐야 하는데 그럴 자료가 없는 것입니다.
암의 잠복기를 고려했을 때는 그 향후에 좀 더 이제 길게 봐야 되는 측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이걸 뭐 있다 없다라는 표현보다는 정부의 공식 조사 결과를 기다렸던 주민들은 그래서 달라지는 게 뭐냐며 항의했습니다. 연구하신 분들 원년도 했어요. 원년도. 부기면을 포함해 청주에 있는 6개 소각시설의 용량은 전국의 18%. 기존 업체들의 신증설 말고도 3개의 민간 신규 소각장이 청주 신설을 준비 중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한 버스업체가 정부 유가 보조금 17,000원을 유용했다 적발돼 행정처분으로 수백 배의 손실을 보게 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실수가 아니라 상습적이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이지영 기자입니다. 유가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회사 차량에 기름을 넣고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된 한 버스 업체. 지급된 보조금을 뱉어내고 버스 한 대치 유가 보조금을 6개월 동안 못 받게 됐습니다. 업체는 버스에 넣어야 할 기름을 다른 차에 넣은 건 맞지만 단 한 번의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문제 제기가 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실수한 건데. 한 번 실수를 한 거죠. 하지만 이런 행위가 상습적이었다는 목격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버스 유가 보조금 관리를 위해 구축된 자가주유 시설에서 일반 차량 여러 대를 수차례 주유하는 걸 직접 봤다는 겁니다. 한 5년, 6년을 계속 넣었어요. 그 차량에 대해서. 1톤 차고요. 그리고 SUV 그 차량 넣는 걸 목격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혈세를 내고 있는데 세를 내고 있는데 저러면 되나. 현장을 사진으로 남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버스가 아닌 차에 주유를 했다며 보여준 사진들을 확인해 보니 모두 날짜와 시간이 달랐습니다. 업체 측은 전임 업무 담당자가 퇴사해 시에서 지적된 한 건 외에는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사실을 인지한 충주시는 증거자료가 들어오는 대로 추가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에 떠요. 그게 카드 긁은 내역이. 그 기름 넣는 시간, 찍은 시간하고 카드 긁은 시간하고 대사를 해서 이제 역으로 다 우리가 추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금액을 얼마를 긁었고 어떤 차에 어떻게 그 시간대에 넣었는지. 보조금 부정수급은 행정처분과 별개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실수라는 해명이 무색하게 반복적인 정황이 드러나 실태조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3기 신도시에 이어 충북에서도 부동산 탈세 특별 세무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대상은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와 오송 화장품 산업단지, 괴산 자연 드림타운 등 부동산 탈세 의심 거래가 확인된 5개 개발 지역으로 자금 흐름 추적을 통해 편법 증여 확인은 물론 소득 누락, 자금 유출 등도 정밀 검증합니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 조치하고 관계 기관에도 통보할 방침입니다. 미끼 매물로 구매자들을 유인하고 터무니없이 비싼 중고차를 강제로 사게 한 사기 일당이 붙잡힌 사건 보도해드렸죠. 이들은 정식 딜러와 할부 대행사까지 이용하며 조직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왔는데요. 일당에게 딜러 종사원증을 빌려주고 허위 계약서로 대출까지 승인해준 업체들은 범행인 걸 알면서도 눈 감아줬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중고차 사기 일당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매매 사이트에 올려놓은 미끼 매물들입니다. 시세보다 싸게 올려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협박을 일삼으며 더 비싼 차를 강제로 사게 했습니다. 결국 60대 피해자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들 일당은 2~3명씩 팀을 짜 중고차를 강매해 차익을 챙기고 그중 일부는 총책에게 상납했습니다. 사기 일당이 피해자들을 쉽게 속일 수 있었던 건 정상적인 업체를 끌어들여 판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중고차 거래에 필요한 종사원증과 명판, 직인이 찍힌 계약서뿐 아니라 차량 이력을 볼 수 있는 전용 사이트 접속 권한도 정식 딜러에게 받았습니다. 정식 딜러만이 이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정식 딜러가 아니면은 볼 수 없죠, 프로그램은 아예. 돈이 부족한 피해자들에겐 할부 대행사를 껴 대출을 강요했습니다. 할부 대행사는 사기 일당에게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수수료까지 주며 범행을 묵인했습니다.
모두 자동차 관리법 위반 방조와 사기 방조에 해당합니다. 허위 딜러인지를 알면서도 장애들은 할부 대출에 대한 실적을 올리고 그에 대한 수익을 얻고자 알면서도 할부를 진행을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불법을 묵인하는 공생관계 속에 사기인 줄조차 모르는 피해자만 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현입니다. 청주방송에서 프리랜서 PD로 일하다 해고된 고 이재학 PD가 항소심에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뒤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지 1년 3개월 만입니다. 보도에 조미애 기자입니다. 나는 청주방송 근로자였다며 고 이재학 PD가 법원에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청주지법 민사 2부 오태환 부장판사는 고인이 청주방송의 근로자였던 점과 부당하게 해고됐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청주방송에 대해서는 유가족들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고 소송 관련 비용 전부를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 판결에서 어떠한 부분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 없이 선고는 1분 만에 끝났습니다. 유가족과 고 이재학 PD 대책위원회는 진실을 외면한 1심 판결이 늦게나마 바로잡혔다며 같은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너무 늦게 나온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좀 착잡하고 형의 의지대로 이 판결이 선례가 돼서 앞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방송사 노동자들에게 좀 힘이 되고 빼앗긴 권리들 다시 찾을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의 이번 사건은 비단 청주방송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대부분의 방송사에서 이 유사한 소송에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한 건 한 건 이렇게 소송에 대응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실태를 제대로 살피고 그리고 구조적으로 이것들을 바꿔내는데. 고 이재학 PD 사건은 방송계 전반에 퍼져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오는 19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충청북도가 종교계의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협조해달라는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충청북도는 도내 확진자 가운데 8.8%가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로 소모 인구와 식사를 통한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많은 신도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찰에서는 수용 인원을 30% 이내로 제한하는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청주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진원지가 됐던 이슬람 종교 행사가 방역 당국의 관리하에 다시 열렸습니다. 청주 이슬람 문화센터는 방역 당국의 통제 속에 오전 7시 청주 야구장에 신도 150여 명이 집결해 이슬람 금식 기간 라마단 종료를 기념하는 종교 집회를 마쳤습니다. 해당 단체는 지난해 380여 명 규모의 이슬람 종교 행사를 열었다가 6명의 집단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제17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음악영화 장단편 출품이 마감됐습니다. 영화제 사무국은 해외, 한국, 지역 등 총 3개 부문으로 나누어 공모를 받은 결과 전체 1,741편이 접수돼 역대 최다 출품작 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오는 8월 12일부터 엿새 동안 온 오프라인에서 동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새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2종 원동기 이상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면 범칙금 10만 원을 내야 하고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할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